사심 가득, 일상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싶은 중년들의 지혜를 훔치다. 복희 씨께서 이제 독서 지도사 일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독서를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 지도해주는 일인 것 같은데, 청년들이 글 읽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텍스트 자체를 그냥 읽는 거를. 저도 그 책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어가지고 덮고 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약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뭔가 못 읽겠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지금은 우리 여기 가미당에서는 제대로 읽으려면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읽고 덮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건 안 써봤다는 거지. 뭔가 내용 정리라도 안 해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책일 땐 단락별로 뭔가 핵심어나 이런 거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안 한 거 아니야? 덮으면 다 까먹는다는 거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내가 메모해 놓은 그것만 보면서 내용을 깰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내용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고. 가르친 적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나는 그때 그냥 네.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애들을 수업할 때는 헐벗게 대지를 읽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각 장별로 번호만 매겨져 있고 그게 이제 소제목이 없는 책이었었어. 네. 그럴 때는 이제 애들한테 읽고 각 장별로 소제목을 붙여오게 하는 거, 그런 걸 시켜보기도 했었지. 그러면 이제 읽고 소제목을 붙이려면은 이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소제목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뭐 5명이면 5명이 다 다른 소제목을 붙여오면 그걸 놓고서 다시 또 그럼 어떤 소제목이 가장 적절하냐 이런 걸 또 토론하기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기준을 잡지. 소제목이라는 게 전체를 이렇게 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제목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게 너무 또 이건 소설이니까 네네네. 너무 다 드러나게 뭔가를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좀 재미가 없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전체에 또 소정을 다 붙이면 이 흐름이 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 층위가 뭐 들쭉날쭉하면 이게 또 소제목이로서의 그게 없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 읽고 과제를 해오라고 하면 애들이 내용 정리를 해와라 이러면은 애들이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베껴온다고, 이렇게 내용을. 그러면 그거는 읽은 게 아니지 사실은. 베껴온 거죠. 베낀 거니까. 읽었다는 거는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베껴온 거를 덮으라 그래, 다. 내용을 보고 못 읽게. 그래서 덮어놓고 설명을 하라고 그래, 말로. 이빨제지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빨제도 사실은 보면서 하면은 그게 네. 좀 덜 이게 되는 거고, 안 보고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쓰든 입으로 말하든 뭔가 내가 그걸 다시 한번 해봐야 이게 읽었나 안 읽었나,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쓰는 거라고 하죠. 네네. 쓰려면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요즘 우리는 이제 그 자율 감성에서 추구의 시대를 암송을 계속 하는데 참 싫긴 하지.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역부터 해서 한 주도 뭔가를 안 해온 게 한 얼마간 있었으려나? 진짜 이제 좀 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정말 이게 힘들기만 하고 유익함이 없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안 해오겠지. 근데 참 이게 유익함이 있단 말이야. 암송의 유익함이 있죠. 암송의 유익함이 있어 이게. 그걸 계속 외워서 안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저절로 이 내용 파악이 돼야지 되더라고. 그게 암송의 좋은 점인 것 같아. 그래서 암송을 하거나 뭔가 정리를 해보거나,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읽으면서 옆에다 키워드를 뭔가를 해보거나, 그것도 힘들면 밑줄이라도 그어놓거나 키워드에. 그래서 키워드를 내가 밑줄을 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읽는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근데 외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곰쌤이 들으시면 더 시킬까봐 제가 좀 걱정되는데 암송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가벼운 질문
한번 네.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벼웠어요. 아 그러세요? 뭐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진 않은데. 맞습니다. 가벼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가벼운 질문. 그 복규 씨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만약에 책을 딱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뭐 그런 무인도에는 안 가고 싶지만 네. 뭐 가야 한다면이라고 질문을 하니 네. 지금 곧 생각나는 거는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주역과 논어가 합본이 된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주역과 논어가 합본이 된 책이 주역과 논어를 네. 합본을 해놓은 책이 아, 그래요? 최근에 내가 구입한 책인데 아 지옥과 동화. 왜 그 가져가고 싶으세요? 말했지만 이제 20대부터 오랫동안 아팠는데 그때 이제 온갖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좀 사람이 이게 좀 훤히 꿰뚫어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가 내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막 갈등이 생기고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냥 어떤 걸 선택해서 할 때보다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겪는 뭐 갈등이나 걱정, 뭐 불안, 초조 이런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서 이런 거를 내가 좀 꿰뚫어 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주역을 만났는데 주역이 이제 주역에 통달하면 훤히 세상 이치를 꿰뚫어 안다고 하니 그래?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그때는 살짝 도사 같은 뭐가 도통하나 보다 이걸 하면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네. 지금 보니 그런 거는 아니 주역의 그 이치라는 게 세상사의 이치더라고 곧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살아온 삶에서 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이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역과 계속 이제 서로 마주쳐 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내가 살아온 이런 것들이 이런 이치 안에서 내가 그랬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이나 이런 거를 안 하게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역이 그 주나라 때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한 500년 뒤에 공자님이 거기 이제 해설서를 붙이셨으니까 그 해설서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공자님의 주역 해설서 중에서 이제 가장 개사전을 읽으면 그 공자님이 어떤 분인지가 참 궁금해진다고. 이제 어떤 분이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걸 해석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논어가 사실은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주고받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자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거나 공자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역과 함께 논어를 읽고 가져가고 싶네요. 뭐 무인도에 안 가더라도 요즘 내 관심은 거기 가고 있어요. 복규 씨 그 정말 친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식상과하다. 식상과하다. 먹고 말하기 먹는 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면 친구가 생기는 거야. 먹는 것과 말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전학을 많이 다녔는데 전학 가는 날부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엄청나다. 아니, 일단 왜 전학을 가면은 네. 거기 있던 친구들이 전학 온 친구를 궁금해하거든. 네. 일단 쫙 모여들어 일단 네. 점심시간에 이럴 때 네. 뭐 어디서 왔냐 뭐 너 집은 어디냐 그러면 또 말 안 하고 있으면 흩어지겠지만 그쵸, 내가 또 말을 또 너무 대답을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그 집이 거기라고 우리 집 거긴데 이러면 이제 집에 갈 때 같이 가는 첫날부터 집에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와서 좀 놀다가 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놀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놀이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진짜 친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진짜로. 친구들하고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맞네요. 그러면 그 곰쌤과도 이제 되게 친한 친구신 것 같은데 곰쌤이랑은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선생님하고 처음 가까워진 거는 2016년 봄에 네. 뉴욕 가서 거의 한 3주 정도 같이 살았지. 한 방에서. 한 한 방에서 그때 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한 방에서 그냥 난 침대에 자고 선생님은 밑에 이렇게 매트 같은 거 깔고 주면 뭐 얘기해야 되고 잘 얘기하고 잘 먹고. 내가 또 이게 위계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또 하고 뭐 또 내가 또 이렇게 약간 몸이 불편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점심은 선생님이 항상 해주셨고 또 같이 먹고 같이 산책하고 곰쌤도 요리를 뭐 요리라고 하기는 없는데
요리라고 하기는 조금 네. 그런데 아, 그렇군요. 음식을 만드시지. 어, 나름의 철학이 있으셔 그래. 음식에도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팍팍 만들고 막 썩는다. 어. 내가 그때 붙이는 거는 팍맛 철학이라고 있어. 팍맛. 어. 뭔가 새로 사는 게 없고 있는 걸 갖다 팍팍 집어넣고 막 썩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그러시겠지? 아 그래도 다 썩는 계열이 있어요. 계열이 있으시대. 썩는 계열. 계열에 맞게 썩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썩금의 도가 있나 보네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말하는 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그 위계를 의식하고 네네. 할 말을 좀 안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관계는 희박하기 때문에.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좀 어, 희박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그렇게 그냥 대하면 상대방도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 오히려. 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도 그래가지고 아. 나는 평소에는 차리다가 이건 절대 아니야 이러면 그래서 말을 하는 편이기 오. 때문에 그 책에도 보면 아버지랑 이상한 단판이라고 소제목이 하나 있어. 그 아파서 살았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제 뭔 말을 하다가 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뭔 말을 싸우더라고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러시더니 갑자기 내가 여기 앉아 갑자기 나를 쳐다보시더니 복희 씨는 할 말을 다 하시죠? 그래서 내가 뭐 못하는 건 없죠 이랬더니 그러니까 스승님이시니까 이게 좀 위계를 좀 중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곰쌤은 되게 편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냥 가서 누워. 그리고 어떻게 일일이 말해 맨날 같이 있는데 불편하지 그러면 상대방이. 사실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 선생님이라고 하면 스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어떤 완벽한 이상적인 모델을 자꾸 생각하니까 네네네. 선생님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절대 어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쵸.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저런 잔소리꾼 없어져서 이제 시원한 이랬다 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네. 이럴 수가. 심지어 우리가 이럴 수가.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자기를 보는 눈이 다 생기지. 이게 어떤 우리의 눈이라는 게 바깥을 향해서도 있지만 내면을 보는 힘도 있으니까 안팎을 비추니까 어떤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거에 그냥 나의 기준은 그냥 그분이 자기의 그런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알아서 그냥 자기 인격의 완성이겠지. 그런 걸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으신가. 그게 그냥 나는 내가 배울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시면 그 부분을 그냥 나는 보고 가는 거고 곰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배우면서 가는 거고 나는 또 내가 그런 걸 알고 선생님이 또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되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지 뭐 나부터도 팩트 체크할 때 버럭한다잖아. 그것도 곰쌤이 꼭 집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 내가 버럭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버럭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조를 하게 되고 그게 왜 저렇게 하시면서 화가 나는 것 같아. 내가 그 다음에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버럭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떨 때 버럭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 잘 모르면 매사에 내가 좀 버럭할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 네. 위축이 되고. 네. 근데 곰쌤이 어느 날 그걸 짚어주셨어. 팩트 체크를 할 때 아. 버럭한다. 화를 낸다. 어떨 때 하는 그지가 딱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그걸 줄일 수 있게 되더라고. 그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내가 팩트를 체크할 때 팩트가 안 맞을 때 내가 화를 내는구나. 그때 그랬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팩트를 체크할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게 됐어. 그리고 그게 아까 전에 내가 처음 얘기했던 거 다 연결되는 건데 네네. 팩트에 자꾸 내가 말하면 집중을 하는 거잖아. 네.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팩트는 표면적인 거잖아. 그쵸. 그럼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곰쌤이 그걸 지적해 주시더라고.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팩트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팩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깊이를 못 가진다는 거. 그래서 팩트 깊이를 함께 가지려면
그걸 고쳐야 된다. 깊이를 함께 봐라. 어. 그러면 어느 순간 팩트가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게 또 맞는 말씀이고, 아 이래서 내가 글을 쓸 때 뭐가 막힌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이었나 보다라고 또 알게 되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걸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게 사우인 것 같아. 그게 자기 스스로는 못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 쌤 얘기 진짜. 자기는 좀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렇잖아. 그렇죠. 내가 나를 직접 못 보잖아. 그렇죠, 그렇죠. 못 보죠. 내 콧잔등 정도? 여기. 이런 거 정도? 내 전체 모습을 못 보지. 맞아요. 얼굴이 동의보감에서 세상과 통하는 창이라는데 내가 세상과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네. 그러네요. 아,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순간은 민망하고 이럴 때가 있지. 곰쌤이 팩트 체크가를 화를 내 이 말씀을 해주실 때도 그 순간에 되게 정색을 하셨거든. 내가 되게 좀 민망해지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남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강렬하게 남아서 약간 민망했는데 내가 또 이 책상이 궁금한 건 못 참잖아.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왜 나에게 장애가 되냐고 물었던가. 그 산책하러 나가다가 이제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궁금하더라고. 팩트 체크라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감정이 부끄럽다든가 민망하다든가 이런 감정으로 나를 닫아버리면 관계는 어색해지는 거지. 그럴 때조차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걸로. 그럼 이게 다시 또 풀리지. 그러네요. 그럴 때 그때 선생님이 되게 이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이게 표면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오, 다쳐버리기 십상인 것 같은데 뭔가. 그치.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근데 그것보다가 내가 궁금증이 더 컸던 거지. 궁금증을 못 참는 이 또 호기심 천. 내가 한때 별명이 호기심 천국이었거든. 아, 그러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카메라를 보고 그 인사 한 번만. 카메라를 안 봤네 진짜 지금까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너를 쳐다보고. 네, 저희 어차피 수다 떠는 거예요. 저쪽을 보고 얘기를 해야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사과까지. 끝나고 나니 시청자분들 여기 계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 샘바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샘샘정보통 바이바이 줄임말입니다. 샘바. 네, 샘바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샘바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샘바. 샘바.